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로 나온 최재혁 후보가 지난 과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응원단 아세스가 락 콘서트 관련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총학생회가 본교 송도 캠퍼스 부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로 나온 최재혁 후보가 지난 과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후보는 논란에 앞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 과대표에 선출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톡 전문이 공개되면서 민주적인 투표 절차나 관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17학번 A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과대 선출에서 최 전 회장은 단일 후보로 나와 투표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학생회 입후보자 등록은 지난 27일 마감됐으며 선거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하대학교 응원단 아세스가 락 콘서트 관련 소음 문제로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7일 통일광장에서 진행될 아세스의 락 콘서트 리허설이 1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보는 와중에 지나친 소음으로 학습에 방해가 됐다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스 응원단장은 리허설을 2시간가량 연기하고 소음 양해문을 붙이는 등의 대처를 보였습니다. 한편 여론은 홍보지에 비해 소음 양해문이 적게 붙여져 있던 점과 공문에 정확한 시각이 나와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가 인하대학교 송도 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대응 및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본교 총학생회는 지난 송도 캠퍼스의 수익용지 현안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보공개 청구와 기존 협약에 근거한 변상 책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협의를 마치고 송도 부지의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를 제공받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은 이제 이행만이 남은 단계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토대를 마련해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지역 대양연합 해양환경 보존 플로깅에 대해 안내합니다. 플로깅이란 바다에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한다는 뜻으로 환경보전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플로깅 활동은 11월 3일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기상악화 시 날짜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13시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집결 및 교육 후 이동합니다. 봉사 혜택으로는 비교과 마일리지와 봉사 시간이 부여되며 참여자 모두에게 중식 및 다과가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49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 BSM 인하 제2차 초청 연사 특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프런티어 학부대학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제는 왜 과학을 알아야 할까입니다. 이번 초청 연사는 김상욱 교수님이며 11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본관 현경홀에서 진행됩니다. 김상욱 교수는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알쓸범잡, 알쓸인잡 등의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사전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하대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0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청년 면접 지원 드림 나래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인천 테크노파크 고용안전센터에서 주관하며 인천 구직 청년의 면접 시험 통과를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에 구직 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지원 내용은 면접용 정장 대여와 퍼스널 컬러 진단 및 개인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10일까지이며 1인당 연 5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725-303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강윤서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 드러머가 드럼을 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이후로는 평소 생각 없이 듣던 음악도 드럼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 이후 노래를 들을 때면 악기 하나하나를 듣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모인 전체만 집중하다가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집중해 들어보니 이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악기가 하나씩 모여 전체적인 음악이 완성되는 게 신기하기도 너무 재미있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음악 들으실 때 악기에 집중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조길의 철학자 엘리네크는 이런 말을 남겼죠. 그만큼 법은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아보니 법에 맞는 행동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법률 이야기, 어떤 것을 지켜야 하며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똑 부러지게 알려드릴게요. 알면 슬기로워지는 시간,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똑똑 법률사무소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강윤서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오늘도 의뢰서가 도착했네요. 의뢰서를 잠깐 살펴보니 이번 내용에 대해 공감 가는 부분들이 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초상권이란 얼굴이나 신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이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그리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문 사진이나 TV 화면 촬영에서 문제가 되곤 하죠. 이렇게 남의 초상을 당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 전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받은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산업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사항입니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을 문제로 삼아왔지만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진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며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고 해요. 자, 이제 의뢰서를 함께 읽어보며 무엇이 고민되어 의뢰해 주셨는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학생회 소속으로 몇 달 전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사발식이나 신고식과 같은 좋지 못한 인식이 남아있는 신입생 환영회가 아닌 신세대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단합된 모습을 취재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학교의 허락을 받고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는 원래의 약속과는 달리 신입생 환영회의 장면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됐어요. 또 대학생들이 화장실에서 한 대화 내용을 해당 학생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더라고요. 이럴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아, 그러셨군요. 방송사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즐겁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취재에 승낙을 받았죠. 하지만 이 조건과 다르게 마치 학생들이 유흥에 물든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했네요. 더불어 화장실과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의 대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했고, 이를 통해 해당 학생들의 주변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그리고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가 맞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후 의뢰자분께서 손해배상 청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법원에서도 이 방송과 관련해 방송사 측에서 학생들의 사생활 자유와 초상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경우일 때에는 잘 판단했지만 만약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 여기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그룹의 회장이 에세이집을 작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평전, 즉 어떤 평가의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회장 측에서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표지 및 광고에 본인 사진을 게재하고 그 표지에 책명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당사자인 회장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지 생각해 봅시다.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이거나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존재하기도 하죠.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해 입력하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인데요. 그런데 해당 앱으로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 닮은 꼴로 자주 선정된 연예인이 스마트폰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사용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청한다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했던 헌법 제10조 기억하시나요? 행복 추구권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죠. 앞서 말했던 상황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어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자주 들어본 단어이지만 헷갈려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법률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 똑똑이 법서. 이번 페이지의 단어들은요, 바로 피고와 피고인입니다. 두 단어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미를 알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만큼 두 단어가 동일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해요. 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둘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맞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하죠. 형사소송은 사회질서를 어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개인 간 계약 위반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존재한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초상권과 관련된 의뢰서를 읽어보았는데요. 꼭 촬영을 할 때에는 목적이나 방법, 장소가 적절한지 주의해야 하며 허락받지 않았다면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잊지 않아야 하겠죠.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일 경우에도 공적인 사실이 결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의뢰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우효의 민들레 들으며 법률사무소 영업 종료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민정,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김태은, 진행의 강윤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